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취업의 기술 시간이죠? 네, 신현종 대표님,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에 모셨습니다. 구직자분들이 급히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 함께 보시죠. 조기 퇴사, 다시 두드리는 취업문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조기 퇴사. 사실 우리는 취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맞아요.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은 퇴사 얘기네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조기 퇴사를 해요.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기 하차해 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강제로 당한 거고 이건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항상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항상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조금 다르게 이 신입사원으로 상당히 어렵게 들어갔는데도 곧바로 이 퇴사를 해버리는 이른바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주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조기 퇴사란 말부터가 홍선혜 씨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를 왜 본인의 스스로 나오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있겠죠. 어느 정도 많길래?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좀 일례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한 30% 정도가 관둔다. 이런 좀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대기업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관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 인사 담당하는 분들하고 좀 만나봤을 때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계신 분들 좀 만나보면은 좀 이 사람을 좀 뽑는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어떻게 취업하는 데인지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아니고 안 그만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참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안 그만둘 사람을 뽑는다는 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요 정도 대화가 오고 간다고 보시면은 좀 상당히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이제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1년, 2년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이런 신입사원분들이 한 90% 정도는 한 번쯤은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두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좀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쯤은 왜 그만두게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뭐 환경도 바뀌고 그쵸.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수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너무 많은 수거든요. 예, 그래요. 왜 관두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유는 뭐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퇴사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분들이 뭐 창업하거나 갑자기 뭐 다른 학교를 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취업의 기술 시간에 좀 더 다뤄보는 이유기도 한데요. 조기 퇴사와 동시에 바로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좀 보통 정리를 해보면 어렵게 이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시키는 일이 좀 너무 단순한 걸 시킨다, 좀 하찮은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좀 반복적인 일을 왜 계속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급여가 좀 작거나 또 한 번 합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면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좀 관뒀을 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이 정도면 근데 우리가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더 그러니까 나은 조건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만두는 건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나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나쁜 케이스들 많죠. 신입사원분들 보면 이제 휴가를 주지 않아서 쉬고 싶어서 관둔다. 좀 이렇게 개념 없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매일 있으려니 시간이 아깝다. 본인이 분명히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데 이게 아깝다. 아깝나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휴가철이 되니까 유럽 여행을 가는데 왜 나를 막느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은데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입사원들이 관두는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흔하게 이제 관두려고 좀 조언을 구하는 제가 좀 활동하는 그 글이 좀 있어가지고 신입사원이 좀 올린 글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실제 맞습니다. 신입사원의 고민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학교 졸업, 10월에 취업을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재경부에 취업을 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엑셀만 두드리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만 할 것 같아서요. 하는 일이 밀려있는 것도 아닌데 눈치 보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자니 5, 6개월 일한 시간이 또 아깝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참고 다니려니 배우는 게 없다고 느껴지고 월급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다니기가 싫어지고 인생의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글이 그러니까 올라온 거죠?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그 오타 이런 걸 좀 수정해 주셔갖고 보기 읽기 편한데 사실은 막 오타가 엄청 나거든요. 이 실제 글은요. 좀 이 사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 상황이고 뭐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뭐 기업 규모나 이런 건. 근데 뭐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엑셀로 하는 일을 계속 시킨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일할 때 엑셀로 일하지 뭘로 일합니까? 그죠? 엑셀이나 뭐 워드 이런 걸로 일하죠. 그럼 뭐 연봉이 적은데 야근이 있어서 싫다. 그래서 나는 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관둬야겠다. 이런 거를 지지해달라는 글입니다. 잘 읽어보면은요. 이미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고 좀 지지를 해달라 선배님들.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올린 건데 제가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스타일로 댓글을 좀 달아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뭐 과장까지 근무해보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좀 조급한 생각이다. 직무와 실력으로 본인의 진짜 연봉이 얼마인지 좀 더 근무를 해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지금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고통의 회전문이다. 아주 강하게 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줬습니다. 예. 역시 그 신 대표님은 단호해요. 그래요. 항상 표현하실 때도. 근데 예. 단호할 때는 필요할 땐 또 단호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뭐 몇 개월 정도는 좀 단순하게 생각되는 업무 하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해봐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해야죠. 예, 저희 뭐 이렇게 방송 처음에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카메라 앞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모든 직무가 다 똑같습니다. 뭐 회사든 어디든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이제 무엇을 잘하고 이제 회사에서 왜 나를 필요로 하며 또 이제 몰입해서 무엇인가 창출을 하는 데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제가 전에 한번 그 방송에서 창조 인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한번 있을 텐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일을 잘하는 회사에서 어떤 그 리드를 하는 리더, 이 S급 인재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 본인의 보상이나 성과를 뛰어넘어서 이 자기가 맡은 일이나 업무에 상당한 몰입도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몇 개월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S급 인재다 이거죠.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왜 나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제대로 된 일을 안 준다는 얘기는 회사에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직 어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회사에서는 아직 너가 잘하는 일이 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좋은 일을 못 줘라는 그 입장일 것이거든요. 아직 몇 달 일 안 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적합하고 잘한다를 어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업무, 좀 괜찮은 업무를 좀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이 입사의 기회를 준 이유가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이 기회를 준 건데 뭐 그만두라고 허드렛 일 시키려고 뽑은 건 절대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제대로 능력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과 이제 근무 처우, 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이른 감이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좀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 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한 번 더 좀 냉정하게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 대표님이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취직을 시켜 주셨어요. 취업 지도를 좀 지도도 해주시고 이제 보냈어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만두고 다시 와가지고 예. 아유 대표님 거의 그만뒀어요. 다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도. 무지 많습니다. 많아요? 엄청납니다. 예, 거의 뭐 100%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취업을 지도해서 성공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퇴사율은 상당히 낮다. 제가 이거는 그래도 조금 자랑으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네. 엄청 처음부터 좀 환상 없이, 환상 안 갖게끔 예. 좀 세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울리기도 많이 울리고요. 예, 뭐 나랑 해서 취업을 안 하면 너는 저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것도 그런데 이제 사실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만두고 싶을 때 전화가 오거나 만나게 되면 제가 감정 관리를 꼭 해줍니다. 예, 이게 사람이 그만두고 싶은 게 이게 어떤 마음에 있는 거지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을 가족한테 얘기하면은 욕 먹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분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불이익 받을까봐 사실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글을 올려갖고 좀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제가 지도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조언을 구하고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요? 그러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처음 취업을
시켰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년차 대리까지 승진한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저한테 6개월도 안 됐을 때 전화해서 저 관둘래요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감정 관리를 딱 받으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아직 회사에 더 어필할 게 있구나, 내가 더 배워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만져준다고 하면은 네. 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신입사원들에 대한 이런 감정 관리, 코칭 그리고 이런 교육 이런 걸 통한다면은 서로 조금 이 뽑는 사람 입장이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조기 퇴사 부분은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짧게 오늘만 얘기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기 퇴사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요. 맞아요. 네. 이 또 감정 관리라든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관둔다고 마음먹은 게 자신의 그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선 또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기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언제나 똑 부러지는 조언을 해주시는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